역사를 좀 알아보자.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 과정이나 흐름을 알게 되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가 왜 단군 일의 역사, 조선시대 역사, 고려시대 역사 이러한 역사를 왜 공부할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에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수. 그래서 역사는 토인비가 이게 좀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도 기록을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라는 게 산업의 한 측면으로서 그 유통을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가 된 것만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인데 아직 미비하죠. 아니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흐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통이 1950년대부터 유통이 되기 시작했죠. 그건 언제겠어요?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뭐에 눈이 돌려졌다? 폐허된 데에서 먹고 사는데 이제 눈이 돌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년도부터 언제까지? 80년까지 거의 30년까지 주도했던 게 미국이 50년대에 슈퍼마켓을 하고 다음 60년대에 백화점 프랜차이즈를 하고 70년대 창고형 할인마트 이게 나오고 80년대 TV 홈쇼핑이 나오고 통신 판매가 나오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잖아요. 79년에 합법화가 됐으니까. 그래 그 30년의 역사 속에서 미국은 유통이 정상적인 흐름대로 다 갔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만 해도 60년대에 뭐가 생겨났어요? 백화점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 산업으로 큰 돈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 생겨나고 이제 70년대 되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할인마트에 공통점이 있어. 다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다 찾아가서 샀단 말이에요. 판을 벌려놓으면 다 찾아갔잖아요. 나는 이제 찾아오는 네트워크 시장이 지금 다시 또 재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방문 판매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는 이 방문 판매라는 게 언제 이제 많이 제조가 해놓으면 그 회사의 영업사원들을 모집해서 판매하는 게 있었지. 그 출신이 누구예요? 지금 79년에 합법화될 때 59년에 설립한 아메이. 그 아메이의 리치드 보스하고 제이벤 핸델 그 두 사람이 1941년도에 설립한 그 사람들은 1941년도에 설립한 유트릴라이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방판회사였어요. 근데 직접 판매에서는 그 방판회사에 원금은 그걸로 들어간 거죠. 영업사원으로. 그땐 요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지금도 있는 회사가 있어요. 1932년에. 1932년에 있었던 게가 워치터스. 워치터라는 회사가 1932년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도 이 회사가 있어요. 그 세계 빅 회사들이 그렇게 생겨나면서 한국에 합법화가 이제 되면서 96년도부터 등록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등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나오는 마케팅 신문에 봤더니 몇 개 회사가 있다고 지금? 128개 회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3년 안에 망하는 게 90%가 망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때는 3년 지난 걸 선택하라는 그런 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주네스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3년 후에 했죠. 모든 것을. 뭐 다른 회사들은 뭐 누스킨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본 회사, 싱가포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하면서 제일 먼저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죠. 회사 뿌리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만들고 시작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추구하는 게 뭐고 미션이 비전과 미션을 보고 그런 걸 선택하는 틀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직접 필드에 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세계 흐름 속에 왔으니까 국내 흐름 한번 봐보자고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1983년도에
이게 참 여러분은 모르죠. SEC라고 소시에테 엘레강스 드 프랑스 소시에테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 이게 SEC라는 회사예요. 그 SEC라는 회사가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면 80년대 가장 RT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이 했던 보험회사 소장들이 피라미드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칠성 이런 걸 딱 만들고 벗어나고 이거 만들고 팀짜기 조짜기 이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했었고 대학가에 판을 쳤던 게 있어요. 대학생들 막 취업 면접 볼 때 그 주변에 스마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웃는 스마일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했던 게 그게 막 1, 2년 단위로 말하죠. 에스프리라고. 저 스마일도 가서 교육 들어갔고 에스프리도 가서 교육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에스프리의 이거 창업자가 브리테니커에서 아주 입지전적 영업 방판을 하다가 이걸 세팅해가지고 가방 하나에 세팅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거 세팅할 사람 하나씩 이게 지금의 패케이지 판매죠. 그게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했었다. 그거 하나 들고 이제 아는 지인들 딱 찾아가지고 펼쳐가지고 면도기로부터 책으로부터 손톱깎이로부터 없는 게 없어서 그걸 해서 팔고 이거 하게 되면 25% 이제 주변에 나눠주고 추천수당 이거 주는 거를 얘기를 했지. 그럼 이걸 하나 살래? 아니면 이걸 한 통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취업해서 이제 성공하기 이것까지 해줘. 그때 이걸 만든 사람이 지금도 아마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모 사장이라고 그게 있어요. 외국계 네트워크들이 90년도, 91년도 안메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93년도에 이제 법이 그때부터 법에 대한 것들을 발의하기 시작하고 입법 예고를 하게 했죠. 그 입법 예고할 때 그런 걸 하게 되면 지금도 그건 걸리죠. 사전영업 이런 거에 걸리는 것들이 그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걸 다 적용하다가 95년부터 본격적인 일을 한 거예요. 1.0 시대가 있었고 3.0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패러다임이 1.0 시대 88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98년도 IMF가 오기 전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기업이나 조직이나 회사가 힘들어졌다 안 힘들어졌다? 힘들어져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 이전에 다 망했지. 그때 패러다임은 무조건 줄 서라 1억 천금이었죠. 먼저 하면 된다 먼저 하면 된다. 그런 시절들이 계속 갔었죠. 그리고 그때 쟁점은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거를 계속 나돌고 얘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전부 군주형이야. 그때 리더는 이때 네트워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지금도 군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애들 풀어가지고 교육장 관리감독하고 감시했잖아. 그때는 빨리 한 사람들이 어쨌든 위로 밀려서 많이 갔어요. 그게 1.0 시대. 근데 2.0 세대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10,000, $20,000 됐잖아요. $10,000, $20,000 딱 되니까 지금도 2.0이 계속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3.0으로 전환한 회사들이 몇몇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신생 회사들이. 그러니까 IMF 금융위기가 오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어. 지금도 평생 직장 없어져가지고 5, 6도 4, 5정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까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직장인들 앞에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죠. 그 사람들이 거의 40, 50%가 지금 네트워크 회사의 5조 매출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잡 쪽이 생겨나고 쓰리잡 쪽이 생겨나고 이제 토요일 하브라인이 형성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브라인들이 그냥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생겨나. 그래서 이 리더는 아니다 해서 이동하죠. 뭐 최근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건 못하다. 망해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도 있지만은 아니면 자기 조직만 해서 나는 독자적으로 해서 할래요 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착률이라는 게 상당히 미비한 거예요. 모르니까 다 그런다고. 그리고 그 리더가 트레이너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사람을 키운다 해서 또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지금 2.0의 단점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이 하브라인들을 평가하는 거야. 얘는 돼, 얘는 안 돼 하고 저기 조심하고 저기 관리 잘하고 여기 눈치 해봐보고 막 붙여서 말을 만들어내고 평가하면서 정리하고 짜셔서 압축해버리고 잘라내고. 리더가
라인을 잘라내는 게 그게 리더냐? 떠나면 리더는 그냥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가서 잘하게 나누는 게 좋지. 다 옮겨다니는데 3.0 세상에서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그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자료, 소스, 교육, 시스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만 달러를 지금 못 간 지가 얼마나 많아요. 2만 달러에서 머물러 있을 때 3만 달러 가게 되면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확 늘어요, 안 늘어요? 지금은 뭔가 하면요. 2.0은 너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이걸 따졌지. 그래서 네트워크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했지. 세상은 네트워크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했으면 성공자냐 실패자냐 이걸 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큰 소리 하면 되죠. 성공하고 싶죠? 네.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 선택만 잘하면 돼요. 뭐 첫 번째 회사 선택 잘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스폰서, 팀, 그룹. 스폰서는 정보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스폰서들을 만나면 그게 그 팀들이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문화가 있까 조직이 있는가, 그룹, 여기에서 비전과 미션이 있는가 이걸 봐보고, 전문가가 있는가 이걸 봐보고, 정확한 분석하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걸 봐보고, 교육이 가능하고 복적이 가능하고 멘토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담이 가능하고 후원이 가능하고 전달 육성이 가능한지, 이런 조직을 끼고 있는가 이걸 봐야죠. 그래야만이 초보자도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시스템이 돈인 거예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외국인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뭐 주부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뭐 사업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가 하고, 멤버십 파워를 구가하고, 멤버십 파워가 잘 될 때 교육은 이러닝 시대로 가는 거죠. 이러닝,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학습을 해서 내랑 사업하고 여기랑 사업하라는 차원이 아니죠. 제대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은 좁히면서 좋은 데로 몰리고 큰 그룹을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은 3.0에서 멘토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방향을 제시해 줄 줄 알고 또닥거려 줄 줄 알고 있고, 그 얘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가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코치형 후원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해 줄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성과를 내줄 수 있는 후원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성장을 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과 부를 동시에 가서 소위 말하는 그 럭셔리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만들어라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이제 명분들은 다 인간관계. 함께. 그래서 제가 항상 3년을 함께 할 수 있고 10년을 도와줄 수 있고 평생을 함께 여행 다니면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증이 실리는 자기 성장이에요. 이제는 리더십도 수평적 리더십이에요. 이제는 파트너가 리더를 평가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하나하나를 봐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소비가 떠맡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 소비. 그래서 2013년이 됐으면 이제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해왔으며 어떤 사업자들이 어떻게 오고 어떤 사람들이 성공자 분석도 해보고 실패 요인도 찾아보고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